국가 자격증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진아연입니다.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대. 경쟁 속에서 이직과 조기 퇴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우리 직장인분들,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아서 정년 후 노후 걱정이 많은 우리 장년층 분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은요, 1060 세대에게 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또 평생 직장이 되어줄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토양 환경 기사입니다. 자격증 소개하기 이전에요,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전문가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자, 오늘은요, 토양 환경 기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교수님, 토양하면 모든 생명체의 근간이 되고 또 인간이라면 땅을 밟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토양 환경 기사 어떤 분야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토양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고, 네. 그리고 생명의 근간이 되는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토양 환경 기사는 토양 오염 여부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 토양 정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자격증 중에 토양 환경 기사라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응시 자격의 기준은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을까요?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그 대학 졸업자나 네. 예정자들, 그러니까 예정자는 4학년 재학생들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3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들은 1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가 응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양 환경 분야의 경우는 특이하게 산업기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 산업기사를 취득하신 분들은 토양 분야라든지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토양 환경 기사를 응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 그 산업기사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관련된 산업 기사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환경 산업 기사들, 그러니까 수질, 네. 또 폐기물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 쪽, 그리고 토목 쪽, 그리고 이제 조경 쪽 그런 관련된 산업 기사면 다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토양 환경 기사 업무는 크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토양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진단하는 업무가 이제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염된 토양을 이제 토양 정화 시스템을 거쳐서 깨끗한 토양으로 이렇게 되돌려 놓는. 네. 그래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영하는 그런 업무로 이렇게 크게 대별해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봤는데 어느 곳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토양 환경 분야는 대부분이 일할 수 있는 곳이 토양 환경 보존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명시가 된 부분들이 토양 오염 조사 기관, 그리고 누출 검사 기관, 그리고 토양 환경 평가 기관, 네. 위해성 평가 기관, 그리고 토양 정화업,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토양 오염 조사 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출 검사 기관은 송유관이나 주유소 배관에서 기름이 새는지를 네.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 환경 평가 기관은 민간이 요즘 이제 땅을 사고 팔 때 네. 토양 환경 보존법에 의하면 토양 오염된 땅을 살 때도 토양 오염에 대한 책임까지도 지금 귀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이 이렇게 땅을 사고 팔 때 토양 오염 여부를 진단해 주는 기관이 토양 환경 평가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데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양 위해성 평가 기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 기관은 이제 토양 오염이 사람에게 이제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제 후속 대책이라고 하면 이제 토양 정화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고 토양을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긴급성인지 이런 것을 따져서 알려주는 그런 기관들이 이제 토양 위해성 평가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토양 정화업이 있습니다. 네. 토양 정화업은 토양 지하수 오염 정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제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토양 정화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한 84개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토양에 대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토양과 관련된 기관이 많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실제로 저희가 그 현장을 다녀와 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토양 환경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수원에 위치한 환경센터입니다. 이 분야 자격증은 2010년부터 토양 환경기사 자격으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토양에 대해서 이제 시료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료 채취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생존 기반이 되는 토양은 한 번 오염되면 이를 복원하기 위해 대기나 수질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떤 실험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TPH라는 실험하기 위해서 토양을 가지고 먼저 전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처리를 해서 실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은 다른 이제 과장님이나 대리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제 TPH 실험을 해주시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는 토양 환경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수한 직군인 만큼 전문 지식과 기술을 소지한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에 대해 보람을 느낀 때는 언제인가요? 어려운 어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제시한 어떤 그 진단 방법이나 거기에 따라서 했을 때 좀 생각보다 좀 쉽게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토양 환경 분야는 국토가 좁은 저희 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굉장히 전망이 밝은 분야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에도 중요한 그런 업무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험자 여러분 화이팅!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토양 환경 분야.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격증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양 환경 기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험 정보 안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토양 환경 기사는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필기 시험은 토양학개론,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조사 기술,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 기술, 토양 및 지하수 환경 관계 법규 4과목이며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각 과목당 20문항 30분씩 치러집니다. 실기시험은 토양 오염 조사 및 정화 실무로 필답형 3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실기는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네, 토양 환경 기사 응시를 위한 시험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교수님, 먼저 시험 시기와 난이도가 궁금한데 어떤가요? 올해 3번에 걸쳐 시험이 있습니다. 네. 지난 3월과 5월에 있었고 다가오는 3회 시험은 네. 지금 10월 13일에 필기 시험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는 작년 2015년 합격률로 보자면 필기가 40.4%가 합격을 했었고
실기 같은 경우는 53.5%였습니다. 네. 타 환경 분야 자격증인 그 수질 환경 기사 필기 합격률이 32%인 것을 보면 그거에 비하면 약간 높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필기 시험이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닌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토양 환경 기사 시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필기 시험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인 토양학 개론.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고 또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토양학 개론은 토양 환경, 지하수 환경, 그리고 토양 관리 이렇게 이제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토양 환경에서는 이제 토양의 물리학적 특성이라든지 오염 물질의 이동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 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수 분야에서는 지하수 수리 관련된 문제가 대표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토양 환경 관리 분야에서는 최근 사회적인 이슈하고 맞물려서 네. 토양의 산성화라든지 토양 침식이라든지 토양 유기물 고갈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의 문제들이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과목에 대해서 한번 어떤 과목인지 살펴봤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양 기사도 다른 타 기사와 마찬가지로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나왔던 형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좀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잘 이해를 하면 충분히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과목은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먼저 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살펴본 다음에 전공 서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과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목은요,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조사 기술입니다.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토양 오염 조사 기술은 토양 오염 공정 시험 기준과 네. 토양 오염 정밀 조사, 토양 환경 평가 이렇게 세 분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째 토양 오염 공정 시험 기준은 우리나라 그 토양 환경 보전법에 현장에서 이제 토양을 어떻게 채취하고 또 농도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준 방법들을 다 명시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 토양 정밀 조사는 토양 조사 결과 토양 오염 기준치라는 게 있는데 네. 그 기준치하고 비교해서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 오염 정밀 조사를 수행해야 됩니다. 네. 이것도 역시 표준 방법을 이제 토양환경 보전법에서 잘 정의를 해놓은 게 토양 정밀 조사 지침이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필기 시험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토양 환경 평가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민간이 땅을 사고 팔 때 토양 오염 여부를 진단하고 평가해 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도 역시 정부에서 표준 방법으로 네. 지침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토양 환경 평가 지침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세 가지 그 조사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어떤 팁을 드리자면 이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조사 기술 과목들은 조사 절차라든지 실험 절차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본인이 어떤 플로우 차트 같은 것들 좀 만들어서 실제로 조사를 하고 자기가 분석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아주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기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하는 느낌으로 계속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실제로 조사하는 방법을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과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목은요,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 기술이라는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인가요? 예,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 기술은 토양 환경 기사의 어떤 핵심 과목입니다. 네. 이 과목의 구성들은 이제 토양을 정하는 시스템 설계 기반이 되는 기본 원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을 물어보는 그런 네. 과목입니다. 토양 지하수 오염 정화 기술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물리화학적 정화 기술, 생물학적 정화 기술, 열적 정화 기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원리라든지 시스템 운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지식 그리고 기술별 적용 범위, 제한점, 장단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이제 시스템 설계를 다루다 보니까 네. 이제 계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산 문제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과목에 이어서 네 번째 과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목은요, 토양 및 지하수 환경 관계 법규라는 과목입니다. 역시 법규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토양 환경을 다루고 있는 법은 토양환경보전법이 있고요. 네. 지하수 수질을 다루고 있는 법은 지하수법에 지하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개 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번 과목입니다. 토양과 지하수 관련법은 이제 타 환경법에 비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발 환경법이기 때문에 네. 내용이나 분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응시자들이 공부하기가 다소 좀 수월한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의외로 이 과목에서 이제 과락을 맞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환경법규는 매년 이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자들이 공부하는 책이 오래됐다든지 하면 네. 이게 오래된 출판된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최근 법규를 조금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출제가 대충 이제 1년 전에 된다고 봤을 때 바로 응시하기 바로 전해에 네. 어떤 개정 사항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예, 그래서 의외로 관계법규에서 네. 과락 나오는 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기시험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엔 실기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 공략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시험에 이어서 실기시험은요, 필답형으로 3시간 동안 치러지는데 이 3시간 동안 어떻게 치르면 가장 효과적으로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예. 토양환경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과목 중에 하나인 그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 기술에 대해서 네. 보다 자세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앞서서 이 과목이 제일 핵심 중요하다고 과목입니다. 네, 예. 말씀해 주셨어요. 예. 기술의 원리와 기술의 그 한계, 장단점 등은 항상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을 응시자들이 기울여야 되는 게 필기 시험에서는 이해만 하고 답만 골라내면 이제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실기 시험에서는 자기가 아는 것들을 써 내려가서 최종 정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쓰는 연습들이 조금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실기 시험에서는 공학적 계산 문제들이 조금 비중이 늘어나면서 계산 과정을 정확하게 써 내려가서 정답까지 이끌어내는 이런 연습들이 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산 문제의 경우 이제 과정은 맞더라도 마지막 정답이 틀리게 되면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정답은 맞는데 채점자가 보기에 그 과정이 너무 간단하다든지 또 좀 합리적으로 풀지 않고 좀 비논리적으로 풀었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 오답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응시자들이 조금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최근에 이제 토양 환경 실기에서 어떤 흐름을 보자면 네. 토양 환경 분야에서 요즘에 이제 자원으로서 인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양 산성화라든지 토양 유기물 고갈이라든지 토양 침식과 같은 이렇게 토양 보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좀 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이 다른 자격증 시험과는 달리 실기 시험이 전체가 다 필답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필기 시험과 연계돼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필기 시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서술하는 과정에서 또 그 부분을 또 정확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서술하시는 좀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계산 문제가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과락을 당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실기시험까지 알아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이 토양 환경기사 시험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끝으로 전체적으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체적인 팁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학교에서도 이제 환경 기사를 준비하는 저희 학생들한테 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첫째도 기출 문제 풀이, 그리고 이제 둘째도 기출 문제 풀이, 이렇게 항상 기출 문제 풀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일정한 이제 패턴을 응시자들이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패턴으로 계속 그걸 중심으로 이론을 정리해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기사 시험의 그 출제 방식들이 대부분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들이 또 나온다든지 나왔던 문제들을 좀 약간 변형해서 나오는 그런 출제 방식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응시자들이 해야 될 그럴 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약간씩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새로운 문제들이 전체 100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기나 실기 모두 기출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 연습하는 습관을 연습해서 또 쓰는 습관을 잘 들여놓는다면 네.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토양 환경기사 시험 과목과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응시자분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부터 10까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요,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세상 고민까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격증을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바로 해결해 드릴 텐데요.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자격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Q&A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양 환경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환경 기사 실기시험 준비를 하니 조금은 막막합니다. 필답형이라 더 힘드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전년도 실기시험을 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고민을 좀 풀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요약하면 좀 네.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실기 시험 문제도 기출 문제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토양지하수 정화기술 관련 문제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기술의 적용 범위, 제한점, 장단점을 묻는 문제들이 항상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하수 분야에서는 이제 지하수 흐름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1개나 2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작년에 좀 특이한 사건이 토양 세척 공정 계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좀 틀렸습니다. 이게 새로운 문제에 조금 익숙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문제도 이제 기존 문제를 약간 변형한 것인데 문제가 네. 익숙치 않아서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 문제를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변형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기출 문제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또 전공 서적도 참고해서 보면 또 새로운 기출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제 기출 문제로 이제 계속 정리하다 보면 필요한 이론들이 당연히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이론들은 기출 문제 유형에 따라 가지고 따로 본인들이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문제가 약간 변형되더라도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리나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풀 수가 있겠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 잘 풀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공부하실 때 조금 활용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환경 기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축산학과를 나와 4년제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학과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떤가요? 다행히 축산학과는 응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토양환경기사 응시 자격이 타 환경기사하고 좀 다르게 그쵸? 해당 학과 범위가 다소 좀 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응시 자격이 이제 환경 관련 학과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토목, 조경, 도시, 농림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네. 축산학과는 농림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응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이공계 학과 출신이라도 네. 현재 이제 큐넷을 통해서 국가기술 자격 응시 자격 관련 학과 지정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걸 접수해서 이제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네. 공단에서 이제 승인이 될 경우에 네.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학과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학과가 아니어도 예, 따로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할 때 본인이
4년 동안 들었던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되면 네. 유사 과목으로 인정이 될 경우 승인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 학과가 아니라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혹시 신청을 해서 또 응시 자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격증 고민 상담소에서는요. 실제 수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국가 자격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많이 올라온 질문을 통해서 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요 토양 환경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먼저 직업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토양 환경 기사는 자연 환경인 토양을 다루다 보니까 네. 현장 업무가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현장에 가서 시스템을 시공하고 운영해야 된다든지 이런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토양 오염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업무 이외에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그 이유이기 때문에 네. 사무실 업무도 역시 병행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또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앞으로의 이 분야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어떤가요? 토양 환경 분야는 타 환경 분야에 비해서 가장 늦게 이제 법도 만들어지고 토양 네. 환경 기사도 생겨서 지금 토양 환경 산업도 점차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을 사고 팔 때 이제 토양 오염의 어떤 책임이 사는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토양 환경 평가에 대한 요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토양을 자원으로서 인식하면서 새로운 분야들이, 새로운 산업 분야들이 약간씩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을 재활용한다든지 네. 아니면 토양 산성화를 방지한다든지 이런 분야들이 요즘 새로운 산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토양 환경 기사, 토양 환경 전문 인력의 수요는 계속 네.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밝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합격을 위해 조언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응시자들에게 기출 문제 중심으로 잘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잘 써내려가는 쓰는 연습 중심 이렇게 네. 두 가지를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교수님께서 기출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셨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토양 환경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양은 한번 오염이 되면요,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을 관리하는 이 토양 환경기사 정말 중요한 직업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업에 대한 매력이 큰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